1월 28일 라이브 법전 대신 소설 쓴 판사 대한민국 비상 걸렸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슈를 통통 튀게 하지만 속은 꽉 채워드리는 여러분의 시사 해설가 시사통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 보시고 혹시 혈압약 찾으신 분 안 계신가요? 저는 오늘 뉴스 브리핑 준비하다가 뒷목을 몇 번이나 잡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대한민국 정말 다이내믹합니다. 법원에서는 믿기 힘든 판결이 나왔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여의도는 초상집 분위기와 전쟁터가 뒤섞였고요. 특히 오늘 가장 뜨거운 감자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불법 자금 수수 판결, 이거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쓰신 건지 아니면 창작 소설을 쓰신 건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오늘 시사통통이 그 비틀린 판결문의 행간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팩트 폭격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오늘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혐의는 통일교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입니다. 여러분 숫자만 보면 실형 나왔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문 자세히 뜯어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법원은 권성동 의원에게는 국회의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 위반을 들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판결 논리가 아주 가관입니다. 판결문에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배우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나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형량을 1년 8개월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소리입니까? 대통령 부인이 기업이나 종교단체로부터 목걸이 등 물품을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이 모호하다뇨? 이게 바로 국민들 복장 터지게 만드는 판사들의 전매특허 선택적 법리 적용입니다. 일반 공무원 부인이 민원인한테 100만 원만 받아도 난리가 납니다. 알선수재니 뭐니 해서 구속수사가 원칙이죠. 그런데 영부인은 지위는 있는데 직무는 모호하다? 이건 법원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법리적 탈출구를 만들어준 꼴입니다. 더구나 명태균 관련 정치차금법 관련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안 했다,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다 등 어디 불법 거래 관계에서 정당한 계약서나 청구서가 웬 말이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있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과 전화통화한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100%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선을 당에다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맞네. 당에서 또한 이어서 김건희와 통화하는 녹취를 전 국민이 공중파에서 다 듣고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이 녹취는 판단하지 않나요?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죄가 인정된다면서 형량을 깎아주는 이 기막힌 박앤제일 판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의입니까? 권성동 의원 인형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핵심은 돈을 받았다는 팩트인데 법원은 그 돈이 어떤 주머니로 들어갔느냐에 따라 잣대를 휘게 만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명백히 비판해야 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지 만명에게만 평등해선 안 됩니다. 이번 판결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비틀린 정의의 표본으로 기록될 겁니다. 자, 이렇게 안에서 법원이 헛발질하는 사이에 밖에서는 진짜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무려 10%포인트나 기습 인상했습니다. 이유가 더 충격적입니다. 한국 국회가 양국 합의 내용을 법제화하지 않았다. 즉, 약속 안 지켰으니 벌금 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용암이 떨어졌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우리 경제의 심장들이 지금 다 멈추게 생겼어요. 지금 여의도는 뭐하고 있습니까? 정쟁하느라 국회 비준 미루고 법안 통과 안 시키다가 이 사달이 난 겁니다. 이건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국회 전체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일입니다. 기업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정치권은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으니 트럼프가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조치를 취했겠습니까? 국력이 힘입니다. 국력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국내 정치권 소식 짧고 굵게 정리합니다. 먼저 민주당의 큰 어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사회장이 31일 엄수됩니다. 진영을 떠나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분임은 분명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거목이 사라진 여권 앞으로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면 여권은 집안 싸움의 클라이맥스를 찍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 절차대로 간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밖에서는 트럼프가 경제 침공을 해오는데 제1야당은 전당 대표 쫓아내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위헌 정당 심판이라며 반발하고 있죠. 국민들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난파선에서 선장끼리 멱살 잡는 꼴입니다. 제명을 하든 말든 그건 당내 사정이지만 제발 그 에너지의 반만이라도 민생 살리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리해봅니다.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의원의 유죄 판결, 하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무방비 상태의 대한민국, 그리고 끝없는 정쟁 속에 제명 위기에 처한 야당 전 대표까지. 여러분 오늘 뉴스 보시면서 답답하셨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뀝니다. 권력은 유한하고 책임은 무한하다는 말, 저 높은 분들이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판사가 비틀린 판결문을 써도 정치인이 딴청을 피워도 우리 시사통통 구독자님들의 날카로운 눈소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내일도 더 명랑하게, 더 독하게 팩트 꽉 채워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시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사이다 판결을 직접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시사통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8개월은 좀 훅 떨어지는 감이 있고. 그렇죠. 네. 일단 뭐 법정 얘기를 조금만 드려도 사실 뭐 논거도 거의 좀 납득이 어려워요. 네.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이제 무죄가 됐는데 자본시장법, 시세조정 그거는 그거 먼저 얘기해 볼까요? 얘기할까요? 네. 예, 좀 나눠서 얘기해 보죠. 네. 무죄 난 거. 먼저 첫 번째 무죄 난 거 자본시장법 위반. 그 네. 부분이 정범이 공동 정범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약간 알았다 하더라도 정범이 아니기 처벌 못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방조범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방조범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 판단하기 어렵다면 기소를 그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 그게 포함되는 거거든요. 예. 정범이 안 된 방조범. 설사 그게 너무 어렵다면 이진관 부장이 했던 것처럼 공상 변경을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뭐 저는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무죄를 주는 걸 보면서 무죄 주고 싶어서 이제 저렇게 만들었구나. 근데 실제로 이 사건은 10년이 된 사건이에요. 거의. 네. 그러면서 저걸 막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동원됐고 검찰청에 많은 사람들이 저거 막으러 갔다가 난리치고 잘리고 이렇게 했던 사건이 신문 안 봅니까? 오인상 판사는? 아니 요 최근에 특검이 조사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서 기소한 게 아니에요. 네. 아주 오래된 사건이에요. 아주 그걸 봐주기 위해서 저 난리를 쳤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설사 그게 이 무죄 같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 연역들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사라면. 미국 있다 왔어요? 이거 있을 때? 어디 외국 갔다 왔어요? 뉴스 안 봐요? 그 난리쳐가 검찰청 총장들 다 잘리고 지방검찰 중앙지검장 바뀌고 난리쳤지 않습니까? 왜 바꿉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문제되니까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논리를 해가지고 무죄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검찰총장까지 바꾼 사건인데 그런 맥락을 안 보느냐 이런 말씀이죠. 맥락을 봐야 됩니다. 당연히 니는 안 뺄게요. 죄송합니다. 니는 빼고? 나이 좀 많던데 아 많아요? 한 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하여튼 니는 빼겠습니다. 예, 연수원 죄송하고요. 29기입니다. 서울대 법대고, 예, 충북 청주 출신, 예, 우인성 근데 부장판사. 이게 저는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것도 그렇다고 논리가 맞으면 어쩔 수 없구나. 뭐 공소시효 지났다 하면 그래도 100번 양보 이해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네. 이상한 논리예요. 공범인데 정범은 아니니까 무죄네 봐줘야지 라는 논리거든요. 이게 뭡니까? 말장난칩니까? 그래놓고 뭐 한자성어를 왜 씁니까? 알지도 못한 한자성어를. 알아요. 원래 알던 용어예요?
이상한 소리는 하고 앉아 있고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봉호 연구원하고 조금 더 짚을 텐데 우리가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화가 나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빨리 또 아니 그거는 뭐 박준 변호사 스타일은 그대로 하시고요. 무죄, 유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무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무죄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자본시장법 위반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눠서 할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해야 되니까 오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주범들은 이미 다 확정 판결까지 끝났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권오수 회장도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그거보다 더 높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주범이니까 권오수 씨. 네, 권오수가 주범이니까. 그래서 유죄가 나더라도 이 부분만 똑대서 생각하면은 그거보단 형량이 낮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건 뭐 우리 모두의 예측이죠. 그러나 이게 완전히 이제 무죄가 나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우인성 부장판사가 그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한 그 이유를 얘기한 거 있으니까 이거 듣고 와서 이봉호 연구원이 잠깐 해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피고인이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조의 성립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1인 매매를 통해 2010년 10월 28일경부터 다시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와 같이 다시 매수를 시작할 만한 동기가 불분명합니다. 통정 매매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야 하고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 등이 있어야 하나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블랙펄에 넘겨주려는 목적으로 매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 외에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는 공범으로 기소된 시세 조종 세력에 대한 선행 확정 판결에 의하여 공소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앞서 살핀 것처럼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예, 저희가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뭐 줄줄이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걸 뭐 다 아실 수는 없고 네. 세세하게. 그런데 이제 핵심 취지는 시세 조종인 거를 김건희도 알았다. 알긴 알았다. 그러나 공동 정범은 아니다. 네. 예. 그래서 알았지만 무조건 공범이 안 된다는 공범이 될 수는 없다는 논리고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저 판사가. 예, 그러면은 공범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를 저렇게 설명을 한 건데. 예, 그걸 뭐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예.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만 다시 전달을 드리면 공범이 되려면 그 주범들과 공모하는 과정에서 역할 분담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재판에 나와 증인을 한 관련자들 중에 그 누구도 김건희 씨의 역할을 말해준 사람입니다. 김건희하고 짬짬이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예. 얘기하진 않았다. 역할 이거죠. 분담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하나의 거래 사례를 콕 집어서 재판부가 오늘 공범이 아닌 사유로 제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2011년 1월 13일에 이제 블랙펄하고는 거래를 종결하면서 정산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때 블랙펄 인베스트 주가 조작 주범들이 김건희 씨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거 블랙딜을 합니다. 블랙딜 이제 장외에서 대거를 한꺼번에 팔았다는 얘기인데 시세가 한 6,040원 정도인데 5,400원에 싸게 해서 팔았어요. 요때 김건희 씨한테 이 블록딜 매매를 얘기를 안 해가지고 김건희 씨가 대단히 화를 냈다. 만약에 김건희 씨가 공범이라면 화를 낼 수가 없지 않느냐. 막 그런 식의 사례를 들었다. 예, 이런 이거죠. 이제 사례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이것은 아마 구체적으로 시세 조종을 위해 주범들과 아마 공모를 하거나 가담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나열을 첫 번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내렸는데 저는 이제 아까 박 변호사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게 이제 권오수보다 더 나올 수는 없어서 뭐 유죄를 뭐 집행유예 이하로 요 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보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결문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방조는 된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방조의 성립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생각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썩 적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이 부분을 내가 단죄해야겠다라고 인식이 있었다면 판사가 그리고 이게 어제 오늘 사건이 아니라 박 변호사 말씀대로 지지고 볶고 그 수많은 역사가 난리를 쳤던 그 역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판사가 좀 엄중하게 그래 당신은 이거 가지고만 실형을 내가 내리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방조범 정도는 내가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보겠다 이런 어떤 태도를 좀 보여야 되는 게 최소한 아니냐. 100번 양보해서 좀 직권으로 판단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음. 그래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 보이게네 공동점 아이라고 느낌이 들었으면 그렇게 해도 좋지만
본인이 직권으로 방조범으로 판단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아니면은 이진관 이진관 했던 것처럼 재판장처럼 공소장에 뭐 변경해라. 추가라든지 변경하라고 하면 됩니다. 예비적으로 넣으라고 하면 됩니다. 판사가 그런 정도 어떤 심정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뭐 불법이나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예. 이진관 했던 거는 뭡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딱 무시하고 있다. 야 아무것도 안 하네. 무죄해야지라고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제가 역사 같은 걸 다 빼버리고요. 표정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웃긴데 아니, 웃긴데 막 어쨌든 웃을 제가 수가 웃기려고 없어. 하는 게 지금. 아니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처음부터 어떤 무죄의 심정을 갖고 네. 논 거를 취사 선택한 걸로 좀 한 걸로 보이고요. 보인다. 그러니까 뭐 저도 뭐 판사 뭐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아주 연역적으로 판단해요. 재판하다가 아 유죄구나 무죄구나 이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네. 실제로 봤을 때 나 이거 유죄 줄래 무죄 줄래라고 하고 거기에 맞는 증거나 논거들을 계속 받아들이는 그런 판사들이 꽤 많습니다. 요 말을 제가 받자면 네. 저도 이제 법조 취재도 해보고 했으니까 박지훈 변호사께서 법조인인데 이런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오히려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말 편하게 하는 제가 받을 수가 있는데 판사도 다 사람인지라 어떤 판사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 여러분들도 최근에 보셨고 뭐 우리가 뭐 수십 년간 봤죠. 그래서 연역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귀납적 판단이 아니라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을 어느 정도 정해놓는데 그게 법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판사들도 당연히 법리에 기반해서 판단은 하긴 하는데 결론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수많은 근거들을 양쪽에서 막 변호인과 검사들이 제출하잖아요. 네, 그중에 빙고. 이제 자기의 연역적 결론에 잘 맞는 것들을 이렇게 탁탁탁 배치하는 거죠. 빙고입니다. 예, 예. 저도 그렇게 했고요. 여러 가지 진술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런 진술 저런 진술이 있으면 예, 예. 이 사람한테 유죄를 줄 때 유리한 진술은 이거는 믿고 이쪽 진술은 불리한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라고 판결문을 적시를 합니다. 네. 이 진술은 어떤 이유로 믿지 아니한다. 좀 많이 나오죠. 단정하게 어렵다. 뭘 단정? 많이 쓰는 말이에요. 참아. 모르겠다. 잘 찍어 모르겠다. 원하지 마요. 단정은 못하겠다. 뭐 이 정도인데 저렇게 할 때 가장 좀 전에 우리 이봉호 연구원이 말씀하셨던 그 사례 왜 같이 당회에 블록딜 하는데 왜 화냈냐? 그거는 그 유일한 사례를 하나 찾아낸 거예요. 다른 증거 엄청 많죠. 딴 거는 다 믿지 않는데 요거는 이건 너무 믿겠는데? 내 말하고 라고 한 맞잖아, 거예요. 이렇게. 김건희가 맞잖아. 화를 냈으니까. 예. 음. 그거를 무죄의 증거로 채택을 한 겁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예. 사실관계를. 근데 그러니까 재판부가 좀 연역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는 증거들만 취합했다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사례가 근데 또 그 블록딜 사례예요. 네. 왜냐하면 이 블록딜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화를 냈다. 왜냐면은 공범이었다면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으니까 화낸 거 아니냐. 예. 본인 허락도 안 받고 팔았으니까. 네. 요건데 이 2011년 1월에 있었던 이 블록딜은 2010년 10월부터 시작된 주가 조작 1년간 이어진 주가 조작 전체 상황에서 봐야 되거든요. 이때는 6,040원이라는 시가보다 한 600원 싸게 해서 5,400원에 팔아서 좀 싸게 판 걸로 보이지만 김건희 씨가 블랙펄한테 주가 조작을 맡길 때 계좌와 돈 7억을 맡길 때 그때 도이치모터스 한 주당 가격이 3,600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주가 조작을 하면서 가격을 많이 띄워놨어요.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오른 것이죠. 네. 할인해서 팔았어도. 네. 블록딜은 또 원래 좀 할인을 하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 블록딜 때문에 김건희 씨가 화를 냈다는 대화 내용도 이미 2022년에 주범들 재판할 때도 나왔는데 김건희 씨가 나한테 허락 안 받고 블록딜에서 화를 낸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화를 냈어요. 먹은 것도 없는데 왜 할인해서 팔아? 그러니까 내가 큰 수익을 못 얻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세력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초과 수익을 약정했구나. 약정했는데 그에 못 미치는 5,400원에 팔아서 화를 내고 있구나. 이건 오히려 수익 약정, 주가 조작 세력이 주로 하는 수익 약정의 근거가 아니냐. 그동안 이렇게 좀 의심이 그리고 들어요. 빙고로 그렇게 판결문을 쓸 수도 있어요. 이런 맞아요. 걸 봤을 때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기능적으로 연락을 하고 실행 의사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가 판사면 이렇게 쓸 수 그래 있어요.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 현상을 보고 예. 김건희가 화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제가 그러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정범 쓰기 나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쓰기 나름인 걸 갖고 무죄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논거 전거를 네. 했다는 게 매우 드러나고요.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제가 해선 안 될 말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뭐 또 해서 판사마다 달라질 리는 없다고 의뢰인 들어오면 야, 저 판사 좀 우리 쪽하고 불리한 아이고 그럴 리는 없습니다. 판사님 법 보고 판단하지 그 사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가는데 취소할게요. 취소하겠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봐줘야 되겠다 생각이 드니까 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확한 거 뭐 이런 강력 사건이나 이런 게 아니면 그러니까 애매모호하잖아요. 모든 인간사라는 게. 그러면 이제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참 이렇게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단도 이렇게 내놓는 건데 첫 번째 쟁점은 이렇게 정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쟁점 즉 명태균 건 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사실은. 예, 오늘의 핵심이 이거였고 왜냐하면 알선수재 부분은 일부 받았다는 걸 시인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가 샤넬백.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명확한 측면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명태균 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무죄 판단을 내렸어요. 왜 무죄라고 판단했는지 우인성 부장판사의 육성을 듣고 와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 또는 여론조사기관인 PNR과 여론조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없습니다. 둘째,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배포 등에 관하여 명태균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상대방들 중 하나였을 뿐 주체였다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셋째,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명태균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이미 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명태균이 피고인에게 2022년 3월경 엑셀 파일로 작성된 비용 집계표를 제시하면서 비용 청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섯째,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확언하였다면 명태균이 이준석, 윤상현, 피고인 부부, 한모 씨 등 여러 사람들에게 김영선을 공천해 줄 것을 부탁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쭉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열거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다라고 판단을 내린 게 우인성 부장판사인데 잠깐 네. 좀 알기 쉽게 정리를 좀 먼저 한다면 이 명태균 대선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명태균 씨가 무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로 김건희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느냐 예. 이것도 인정 안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의원 공천도 김건희 씨가 해줬느냐 요것도 있는데 대가성 부분인데 요것도 인정을 안 한 겁니다. 예. 방금 들으셨지만 그 사유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재판부 같은 이유가 일단 여론조사로 김건희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뭐 방금 들으셨지만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먼저 요구한 적이 없다. 그리고 명태균 씨와 김건희 부부가 여론조사 계약을 맺은 적도 없다. 계약서를 안 썼다는 거예요. 예. 아, 그럼 명태균 씨가 그 대통령 되는 사람 부부한테 우리 계약서 좀 씁시다. 예.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군요. 보통은 찜찜하고 불법적인 경우에 계약서를 안 쓰죠. 네. 당당한 그러네 경우는 또. 그러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러네. 예, 당당한 경우라면 예. 계약서를 쓰죠. 아무튼요. 예. 계약서를 안 쓰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원래 명태균 씨가 자기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여기저기 배포하고 다니면서 영업행위를 했다. 네. 김건희 부부도 그런 영업 대상 중에 한 명으로서 여러 사람한테 심지어는 언론사의 공표 조사도 한 것도 그런 여론조사들을 받는 등 그냥 그런 영업 대상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김영선 공천 대가 부분은 조금 더 황당한데 만약에 김영선 공천을 주는 것이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였다면 명태균 씨가 그렇게 여러 사람한테 반복적으로 김영선 공천해달라고 부탁하고 다녔을 필요가 없다. 윤상현 의원, 이준석 대표 그리고 심지어는 김건희 본인에게 심지어 함성득 교수 이름도 나와요. 한모 네. 교수라고 하는데 윤석열 씨의 최측근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반복적으로 공천을 해달라고 부탁한 건 김건희 씨가 약속을 안 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가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본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한 반론을 듣겠는데 듣기 전에 저희 제작진에게 시간을 줘야 되니까 그 윤석열 씨 육성 중에 그거 있잖아요. 말이 많네 그거요. 그걸로 네. 끝인데. 그거 사실. 찾아봐 주세요. 일단 찾아봐 주시고 우리 제작진 손이 빠르니까 그거 이따가 들을게요. 찾으시고. 자, 1번 첫째라고 여섯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계약서 없다고 지금 얘기했으니까 그 되게 진짜
코믹 같은 얘기고요. 여섯째 같은 게 지금 공천이 다른 데 부탁했으니까 공천대로 갔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해 놓은 건데 실제로 우리 제작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 녹음 자료 하나로 그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맞아. 녹음으로 내가 해주라 했는데로 그냥 증거가 끝나는 거예요. 단정하게 어렵게 뭘 단정하게 어려워. 그걸로 단정이 되는 거지. 뭘 6개까지 헛소리를 왜 합니까? 자, 다 헛소리 놓은 걸 들고 이거 하나로 끝날 걸 갖고 이걸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판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윤석열이가 미쳐가지고 갑자기 혼자서 헛소리 내는 거다. 판단하든가 그러면 왜 이걸 안 믿는데. 그렇죠. 박지훈 변호사님의 네. 혈압 관리를 위하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그 아, 녹취 진짜. 듣고 오겠습니다. 김영선이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끝났어요. 이걸로 그냥 유죄예요. 그냥 모두 판단이 필요해. 네가 말한 6개보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뭔 그럼 이거 판단해야지. 윤석열이가 독백한 거다. 그럼 왜 고맙다고 합니까? 명태균이. 근데 실제로 오늘 선고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인 이 2022년 5월 9일 윤석열 김건희와의 통화 녹음이 분석이 안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안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된다니까요. 오늘 선고에서 이게 이거 왜 가장 중요한 빼는데요? 이거 왜? 아 이거는 녹음이 윤석열 목소리 아니다 하든가. 거예요. 네, 이게 말이 안 돼. 명태균이 가짜로 그냥 지어낸 걸 하든가. 곽사- 그러면 이해할게요. 곽수산 씨도 좀 한 말씀 얹어주세요. 아, 미안해요. 왜냐하면 너무 내가 말씀이 미쳤어. 없으셔서. 왜냐 이 부분은 안 까볼게요 제가. 도이치모터스는 사실은 또 너무 막 숫자 막 이런 게 나오고 옛날 얘기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최근에 우리가 많이 다뤘던 뉴스잖아요. 요 몇 달 사이에. 박수산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일 당황스러웠던 그리고 납득하기 뭐 다 납득하기 어렵지만은 그 중에 제가 꽂힌 것은 명태균이 아유 그 아무리 그 받을 돈 있어도 다른 방법으로 비용 충당했던데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돈 안 받고 다른 데서 돈 벌었어 뭐 그거는 메꿔진 것 같은데라는 논리잖아요. 판사가. 네. 그러면 저도 어디 그냥 뇌물 같은 거 싹 주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 딴 데서 돈 벌어가지고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논리로 보여서 야 그리고 비용 청구를 안 했을 거로 보인다. 이거는 완전 판사의 그냥 마음대로 판단한 거. 자기의 상상 아닙니까? 아, 심지어 청구서 만들어 놓은 청구서 문건이 있는데 그걸 보고 그것도 판단. 만들었지만 예, 예. 아유 지금 뭐 당선돼가지고 권력인데 경력금을 좀 줬어요 또 100만 원인가 200만 100만 원 원인가 줬죠. 김건희가. 예. 아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증거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자의적으로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후보 부부한테 계약서를 들이민다?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주고 그렇죠. 공짜처럼 해주고 다른 대가를 이렇게 받는 거죠. 뭐 공공기관 기관장이라든가 공천이라든가 이런 거 받는 거고. 그리고 아니, 아까 판사가 또 뭐 왜 윤상현, 이준석 등등을 명태균이 찾아갔는가? 아까 윤석열 씨가 얘기하듯이 말이 많네. 왜 그러냐면 김영선 씨가 거기에 공천받는 것이 너무나 뜬금없었기 때문에 공천받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특히 전략 공천 받는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상관에.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런 어떤 주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잡음이 있으니 그렇죠.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매듭 짓기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야죠. 그러면 윤석열 부부한테만 딱 그 청구했다고 그걸로 끝입니까? 자기는 김영선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또 이봉우도 만나고 박지훈도 만나고 해가지고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또 김건희 윤석열에겐 부탁도 하고 그렇지. 그러는 거지.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다고 이 대가가 없다는 게 어떻게 이르게 판결문에 기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대로 기재가 되면 그렇죠. 제가 좀 네. 장담하건데 이준석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녹취 자료가 있다. 녹취 자료가 있는데 변호인 측에서는 이 녹취 자료에 대해서 만나봤으니까 이거는 딴 데도 만났는데 꼬지 여기서 나온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변호인들이 주장했을 겁니다. 6개 다. 변호인들이 주장한 건데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창원에 공천 받는 게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예. 녹취가 맞다. 그거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재 앵커가 말한 그대로 판결문이 사실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참 어떻게 이렇게 이게 우리의 어떤 저만의 생각이 상식이죠. 아니라 아니요, 그냥 상식이죠. 상식적인 그런 추론이고 이런 논리인데 아. 이거를 어떻게 저렇게 말하자면 비틀었을까가 저는 너무 이거 비트는 거잖아요. 이거는 같은 사안을 두고 네, 왜곡한 거예요. 이렇게 나는 결론이 이쪽이니까 이렇게 그렇죠. 꽈배기처럼 예. 꽈배기 만들듯이 아니 그냥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곡한 거예요. 야, 저는 있는 왜곡했다고 증거는 봐요. 왜곡했다고 봐요. 왜곡했다고 하고 야. 그 정말 중요한 증거에 대해서 판단을 전혀 안 해주고 없는 거 6개는 왜 뭐 6개를 해요? 6개는 이상한 거 다 갖고 와가 하나도 납득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납득되지 않고요. 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저 6개는
판사가 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김건희 측 변호사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저도 변호사다 보면 그냥 대충 해봐요 그냥 안 되니까. 네. 야, 계약서 없다고 한번 얘기해 볼까? 무죄 안 해주게. 이게 무죄라고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저도 해요. 변호사들은 좀 아무거나 던져볼 수 아무거나 있는데. 해봐요. 그냥 정당방위로 한번 해보자. 에이 뭐 모르겠다. 뭐. 아니 변호사인 입장에서 변호사 그렇게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아이 혐의 없다고 하면 해보자. 막 계약서도 없는데 뭐야 계약서 없으면 무죄지 뭐. 하면 이런 걸 6개 해보니까 다 됐다고 이게? 뭐 이런 그런 느낌을 거. 제가 받는 거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받는다는 거예요. 예, 제 예. 말씀은.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판단이다라는 걸 매우 평가하시는 이례적이면 거고. 도이치모터스는 제가 100번 양보한다고 치더라도 이 지금 명태균 이거 관련해서는 맞아요. 납득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계약서 관련해서는 이게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그게 있어야 계약서를 쓰는 거지. 이거는 명태균이 애진즉에 계약할 때부터 제가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대통령 되셔야 되잖아요. 자, 요거 일단 계약서고요. 여론 조작 들어가도 이렇게 동의한다. 그리고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공천 준다. 네, 그리고 일단 돈은 저희가 그냥 안 받고 할 테니까 대신 여기 이제 특약사항으로 당선되면은 공천 하나 준다. 이제 서명 한번 해주시고. 공천에 어디를 줘야 되노? 갈로로? 아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건 나중에. 네, 대신 이거 전략입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전략 공천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도장.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불법적인 내용이니까 계약서 안 쓰지. 말이 안 되는 안 거예요. 쓰지. 말씀하시니까 이게 생각이 나는데 사실 증거 중에 김건희, 명태균 씨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가 이거 대선 경선에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한테 이기는 결과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가가지고 홍준표 후보보다 많이 나오도록 숫자 조정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 다 증거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통상적인 조사가 아니라 조작이 가미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의심이 되고 그러니까 계약서 안 썼겠죠. 그리고 그 조작이 무슨 예를 들면은 좀 뭐 그 조사 대상자를 좀 부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를 바꿔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20을 30으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이 아니라 그냥 숫자를 20을 30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어떻게 계약서를 써요? 이거? 오히려 이제 이런 변호사들이 주장을 했을 거예요. 계약서가 없으니까 이거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면 반대로 써야 돼요. 변호인,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에서는 예. 계약서가 없으니까 무죄라고 주장을 하지만. 한다. 그렇지만 이런 불법적인 나쁜 짓을 하는데 누가 계약서를 쓰겠냐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네 진짜. 그러니까 비용 청구를 안 했다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들이 비용 청구를 안 했으니까 이거는 참 개하는 기다. 그렇지만 나쁜 짓을 하는데 비용 청구를 할 리가 있겠냐 이 인간들아 라고 판결문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비용 청구를 안 했지만 나중에 다 가져가잖아요. 과실을 가져가잖아요. 그 다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판결문이 나와야 돼요. 윤석열의 육성까지도 나왔는데. 그렇죠. 이준석 뭐 이런 애들한테 김영선을 계속 부탁한 게 뭐냐면은 이해가 안 어쨌든 간에 윤석열이 당연히 김건희가 또 해주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아까 앵커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당 내에서 이게 상식적으로 너무 이게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잡음들이 나오니 더 확실하게 하려고 전화한 거 팩트고 그럼으로써 야 이거를 비용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는 이제 임기 내내 반띵으로 받으면 그걸로 충분하겠다. 김영선 거를 그래서 반 가져간 거잖아요. 그렇게 세비 써야 반띵이 된단 있죠. 말이에요. 암만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봤을 때 김영선이 공천도 받는 결과가 생겼고 그런 일이 봤을 때는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적습니다 판결문에. 이게 수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뭐 세부적인 사항이긴 한데 그 비용을 다른 방식으로 충당한 것 같다. 대선 여론조사 김건희 씨한테 주고 그 네. 비용은 다른 방식으로 충당했다 그러면서 우인성 판사가 어떤 걸 가져오냐면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영남지방에서 그렇죠. 예비 출마자로 나왔던 두 사람한테 돈 받은 거. 공천 대가로 2억 정도 받은 거 그걸 얘기해요. 근데 그건 네. 완전 별도의 사건이에요. 별건이죠. 완전 별도의 네. 사건이고요. 오히려 김영선 공천 대가로 받으면서 금전적으로 명태균 씨가 대선 여론조사 대가로 받은 건 수사님이 말한 김영선 세비 반띵이에요. 예. 그거는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예. 예, 오히려 그렇게 연결이 사건이 돼야 되는 것이지 예. 전혀 별건에 갑자기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대가 헌금을 언급을 했다는 부분도 이상하고 예. 그걸 받아준다 해도 서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러니까. 전혀 접수가 안 연결이 안 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맞아, 말이 안 접수가 돼야 제가 뭐 비판할 텐데. 말이 안 오히려 맞아요. 지선 때 그 출마자들이 명태균한테 여론조사를 돈 주고 의뢰를 한 거라면은 김건희 윤석열을 도와줬다라는 그 후광이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돈을 내고 맞아요. 부탁을 한 거잖아요. 예, 심지어 그분들은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그냥 공천 대가로 돈 받은 거예요. 아 그냥 예.
그러니까 완전 별개의 사건이라 사실 두 개의 범죄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판사가 네. 혹시 뭐 그런 게 작동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추정도 해보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구속 수감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인도 이제 뭐 내가 중형을 선고하기에는 좀 뭐 부부가 다 뭐 들어가는 거니까 뭐 예. 그런 판단을,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동의하지 않는, 우리는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는 저는 아주 그런 정서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진행자 말씀에 예.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음. 실제로 예전 사건들 보면 여러 가지 범죄 중에 요거 정도는 유죄 주고 요거 정도는 무죄 주고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이쪽도 좀 덜 요거도 먹고. 근데 결정적인 요거 이 사건의 차이는 하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하고 알선수재는 한목에 가요. 근데 정치자금법은 따로 구형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따로 선고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게 커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도이치모터스는 그렇게 뭐 100번 양보해서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네. 명태균 이거를 만약에 유죄를 줘버리면 예. 형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을 아마 했지 않을까. 그러면서 남은 알선 수재만 1년 8개월, 1년 8개월 전 그것도 어색하거든요. 1년 8개월을 뭐하러 합니까? 2년이면 2년이지. 이상하게 하여튼 무슨 논리인지는 모르지만 그 몇 개를 빼가면서 1년 8개월이고 뭐 몇 년 더 살면 돼, 이런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봐주기 위해서 하는데 또 다 무죄 주기에는 이거는 내가 막 돌 맞겠지, 아니면 이건 앞만 봐도 알선 수재는 맞는데 라고 생각이 드니까 두 개 정도는 유죄를 해준 것 같아요. 그 알선 수재 중에. 궁금한 거. 그 검찰이 이제 구형할 때 도이치랑 그 알선수재 통일교 금품수수 이걸 묶어서 징역 11년을 구형했고, 예. 그 명태균은 따로 떼서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왜 이 두 개는 묶고 요건 따로 해야 되는 묶은 게 거예요? 아니고 다른 범죄 다 원래 예. 같이 구형을 하는데 예. 정치자금법만 따로 하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 정치자금법이 예, 잘못되면 예. 선거 관련된 뭐가 선거 되기 때문에 관련이니까 정치자금은 따로 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것만 그렇게 해둔 겁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합쳐져 있으면 그래가 또 합쳐서 이게 형을 정하면 되는데 그렇게 형을 정하기 어려워. 만약에 이제 명태균 예. 걸 유죄를 하려면 한 4년 구형했으니까 유죄가 되면 2년 3년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 앞에 그 했던 거 1년 8개월짜리가 합치면 3년 8개월 정도 됩니다. 4년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러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야기 망한 거죠. 음. 우리 우인성 판사님 입장에서는 김건희를 좀 벌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아마 그런 것까지 생각한 게 아닌가, 저는 그 고려도 있는 것 같아요. 질문. 네. 김건희가 25년 8월에 구속됐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1심이 1년 8개월 받았잖아요. 그럼 그 구속된 기간도 포함이 돼요? 1년 예, 8개월?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됐으니까 지금 그럼 1년 5개월이네. 빙고 남은 것만 하면 됩니다. 허허. 근데 그 구속된 사이에 때는 2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수는 있고, 왜냐하면 네. 1심이 워낙에 지금 이상했으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유죄난 부분을 이제 봐야죠. 우리가 두 덩어리 봤습니다. 무죄, 도이치모터스 무죄, 명태균 건 무죄, 이제 유죄난 거. 이거 금품 받은 거예요. 통일교로부터 금품 받은 부분이 죄가 인정됐는데, 이 부분 왜 유죄인지를 언급한 부분, 우인성 판사의 육성을 듣고 와서 또 해설하겠습니다. 피고인은 7월 5일 가방을 교부받을 당시 통일교의 청탁 내용이 정부 차원의 경제적인 지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것은 피고인에게 청탁의 실현을 위하여 알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목걸이를 교부받은 전성배는 윤영호가 같은 날 보낸 문자, 즉 교육부 장관이 아프리카 청년부 장관들을 예방해달라는 청탁 내용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청탁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 다음날 전성배로부터 그 처남을 통해 목걸이를 전달받았으므로 이는 청탁에 대한 알선의 대가 및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됩니다. 네, 알선수재만 유죄다. 네, 그러신 부분은 2022년 7월 그라프 목걸이 네. 수수한 게 인정이 된다. 이거 김건희 씨는 샤넬백 2개 받은 것만 인정하고 그라프 목걸이는 끝끝내 인정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나 재판부는 건진법사와 윤영호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받은 게 맞고 청탁도 인정이 된다. 예. 그래서 2022년 받은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만 알선수재 인정해서 징역 1년 8개월 나왔고요. 그런데 2022년 3월 전달된 샤넬백은 또 다른 샤넬백. 또 다른 샤넬백인데, 요거는 샤넬백 받은 건 맞는데 네. 통일교 측의 명확한 청탁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무죄. 참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받은 네. 건 맞는데, 그러니까 그럴 바야 그 두 개도 무죄하지 뭐하라 그럼 또 유죄를 했어요.
그것도 그러면 돼요. 아 청탁한 거 걷지도 않고 청탁이라고 대가 관계 있다고 단정하게 어렵다. 어렵다. 잖아요. 그리고 청탁을 하면서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 뭐 유죄 무죄해요 그냥. 이거 같은 논리면 그렇게 제 갔어야지. 말이요. 그 뭐하러 그러면 다 유죄 무죄해라 그냥 무죄해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조금 의심이 들었던 건 예. 지금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인정하면서 청탁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정작 가장 많이 보도가 나왔고 실제로 일부 집행이 된 캄보디아 통일교 사업이 아예 언급이 안 돼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캄보디아 통일교 사업이 이때 당시 통일교가 윤석열 후보한테 접근해서 유착했던 가장 큰 이유거든요. 예. 그래서 캄보디아에 윤석열 부부가 직접 가고 막 영부인끼리 만나고 그 우정의 다리라고 아예 사업을 집행했어요. 네. 그게 우정의 다리가 캄보디아에 지으려는 일종의 궁전 같은 거랑 연결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을 4천억 원까지 크게 증폭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을 2022년 3월 윤석열 윤영호 독대에서 윤영호 씨가 언급을 했고 2022년 5월에 통일교 행사에서 윤영호 씨가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네. 우리 캄보디아 사업 윤석열 후보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예. 바로 이게 이루어진 게 이런 유착이 이루어진 게 2022년 3월 5월인데 네. 하필이면 오늘 재판부가 2022년 3월 샤넬백은 또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샤넬백이 2번 건너갔는데 2022년 4월, 예, 4월이랑 4월, 예. 7월 이렇게 갔는데 7월에 건너간 거는 알선수재가 맞는데 불과 3개월 전인 4월에 넘어간 거는 알선수재가 안 된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중요한 이게 청탁 3년 사이면 모르겠는데 석 달 사이에 곽수환 씨가 박지훈 변호사한테 가방 한번 주고 석 달 뒤에 가방 한번 또 주고 이게 1년의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뭔가 사건인데. 관계를 형성하고 이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네? 했을 겁니다. ODA 사업 같은 건 너무 큰데 그 지금 민주기 특검에서 너무 그 그라프 목걸이 백 이런 현물에 가십동으로 가는 게 조금 불안하다, 뭐 두렵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던 하셨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가 관계라는 거는 그라프 정도가 돼야 돼요. ODA 사업은 너무 큰 사업 아니에요. 예. 그러면 판결문 이래 쓰면 됩니다. 그거 뭐 1,200만 원 달랑 주고 ODA 사업 받는 건 좀 이상하긴 해요. 예. 근데 판결문에 쓰기 나름이에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가 오갔을 것 같은데 이거는 공소 사실이 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여러 물건들이 오갔는 거 봤을 때는 이런 어떤 ODA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 있고 그건 부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그 물건 수수한 거하고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알선수재 인정해도 아무 문제가 아무 없습니다. 문제 근데 오늘 재판부가 요 얘기는 또 살짝 했어요. 음.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들의 가액이 예를 들어서 그래도 오늘 재판부가 통일교의 청탁 내용으로 언급한 뭐 아까 나온 뭐 청년 대사 뭐 공무원 그리고 뭐 유엔 사무국 유치 이런 청탁 내용에 비하면은 금품 가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알선수재 이런 거 판단할 때는 금품 가액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가성을 보면 된다. 네.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랑 네. 대가성으로 판단한 것이다. 요 얘기는 또 했어요. 하기는. 네. 그걸 그렇게 합쳐서 그렇게 하면 아마 피고인들이나 변호인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그런 걸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는 뭐 앞에 건 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걸 떼가지고 몇 달 빼준 느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2년 해야 될 거를 1년 8개월 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예, 그 앞부분에 샤넬백을 예. 굳이 또 뺐다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만 죄가 인정돼서 징역 1년 8개월이고 뭐 집행유예는 아니니까 그대로 일단은 뭐 감옥에 있긴 있는 거고요. 네. 2심을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1년 8개월은 벌어진 현상이니까 우리가 이거 뭐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없죠. 2심 결과를.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벌어진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2심을 지켜보면 되는 거고 나머지 재판 근데 더 있는 거잖아요. 지금 김건희가. 맞습니다. 김건희 씨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두 개가 두 더 개. 있는데 네. 하나는 통일교 집단 입당 혐의, 정당법 위반 혐의인데요. 이게 같은 판사예요. 우인성 판사.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오늘 판결한 그 우인성 판사 심리로 이제 막 시작했어요. 예, 이제 막 시작해서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2023년 3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그 윤석열을 위해서 윤석열의 의사를 반영할 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냥 대선 이후니까요. 통일교 측에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같은 판사 심리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 또 하나가 김기현이 된 거고. 김기현. 그렇죠. 김기현이 된 거죠. 맞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서희건설. 예. 이것도 알선수재. 예. 서희건설에서 금품 받아 가지고 매각 매직 혐의. 이거는 다른 재판부예요. 21부.
이현복 부장판사한테 이현복.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김건희 재판입니다. 약간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진관 재판부에 지금 배당된 사건들도 있어요. 지금 뭐죠? 지금 이지관 예. 김건희 거 말고 예, 다른 사건 지금 명태균 사건 창원지법이 또 있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사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될 건데 저는 뭐 지금 변호사로서 좀 하기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네. 만약 이진관 재판부가 판단했으면 어땠을까 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달랐겠죠. 달랐을 예. 징역 15년 나왔을 것 같거든요. 10년에서 15년. 네, 달랐을 무죄가 될 게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네. 그 만약에 이게 사실관계의 문제라 그러면 뭐 달리 볼 여지도 있지만 네. 사실관계는 사실 이런 거예요. 안 줬다고 나오는 게 결론이. 예를 들어서 그라프 목걸이 안 줬다고 나오고 주가 조작을 안 했다고 나오는 건 사실관계지만 다 합쳐 사실관계를 보긴 하지만 약간의 법 적용 부분도 있는 거예요. 대가성이 있냐 이런 건 법 적용이고요. 예컨대 정치자금법에서 이 돈 들어간 게 어떤 목적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법 적용의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예. 합쳐서는 우리 판결문에는 사실 적용이라고 보지만 예. 결국은 그 사실관계가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는 저는 그 판결은 뭐가 나쁘다고 보진 않는데 본인이 의도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이건 아니라고 사실관계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배심원이 했다 그러면 이게 무죄가 되겠습니까? 네. 다 유죄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진관 판사가 했다면 저는 다 유죄가 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음. 예. 아무튼 우인성 부장판사가 근데 오늘 이거 김건희 선고만 한 게 아니라 권성동, 윤영호 두 사람 선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참 이게 다 이제 워낙 뉴스가 많아가지고 윤영호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그 윤영호 씨가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준 거고 네. 준 사람 받은 사람 그렇죠? 예, 준 사람 받은 사람 그리고 그 통일교는 윤영호뿐만 아니라 건진법사를 통해서도 김건희한테 또 금품을 준 거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 통일교가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권성동, 윤영호 오늘 우인성 판사가 어떻게 결론 내렸는지도 1심 선고지만 예. 오늘 사실 이게 김건희 씨에게 이제 금품을 건네면서 청탁을 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권성동 의원한테는 이제 김건희 씨한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넣기 위해서 투트랙으로 권성동 의원에게도 이제 금품을 줬다. 예. 그래서 사실상 하나의 사건인데요. 윤영호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1년 2개월. 예, 김건희 씨에게 금품 같은 거 주면서 청탁을 했던 청탁금지법,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에게 돈 준 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업무상 횡령 발생, 예. 증거인멸 이런 거 다 합해서 징역 1년 2개월을 윤용호 씨에게 선고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조금 눈에 밟히는 부분이 그 권성동 의원에게 1억을 주면서 대가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한학자 씨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경찰 내사 기밀을 먼저 받은 그런 혐의가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증거인멸로 나아간 것인데 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 기각을 한 게 있습니다. 별건이다. 예,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윤영호 씨로부터 돈 받은.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오늘 받은 권성동 의원에게는 이거 제일 1심에서 궁금해요. 예, 아직 1심이라서 현역 의원입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 예. 역시나 우인성 판사고요. 권성동 의원은 징역 2년, 추징금 1억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예,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예.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인데 예. 여기서도 징역 2년 형량과 별개로 우인성 재판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양형 중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가명 참작 사유로 권성동 의원이 미리 먼저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그거 얘기예요. 또 얘기했어요? 이걸 또 얘기했어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먼저 달라고 한 적 없다. 요 권성동 의원 사건에서도 권성동 의원이 먼저 달라고 한 건 아니다. 돈을. 그런데 이게 뇌물이나 알선수재 이런 사건에 있어서 먼저 누가 돈을 달라고 했다는 것보다는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사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뭘 주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 그 대가를 이행해 준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우리 시민들이 볼 땐 그거죠. 예, 그런데 그거 이게 자꾸 먼저 요구했든 안 요구했든 어. 그게 뭐가 중요한지 요거를 모르겠습니다. 가명 사유로 하다못해 우리가 세뱃돈 받을 때도 먼저 달라고 합니까? 그냥 쭈뼛쭈뼛 서 있으면 주는 거지. 어른들이 공부서 열심히 하라고. 아, 명언이에요. 야. 근데 이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인성 판사가 유독 먼저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뭐 거를 이런저런 말 다 예. 쓰는 겁니다. 뭐 이제 같이 하는 소리야. 그러면은 저런 국회
의원이나 정치인이 아니 뭐 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하겠어요. 그냥 노골적으로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이거 참 이게 또 마냥 쉬운 게 또 아니라. 아니 근데 뭐 이 힘을 또 쓰는 것도 저희도 또 하여튼 뭐 그럼 이제 쓱 하나 들으면 아유 왜 이래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왜 이래? 나 상스러운 사람 만들지 마. 왜 이래? 부당거래 대사 있잖아요. 네. 시계 줄 그랬더니 때. 그 중식당에서 그 세계일보 부회장인가 그 사람이랑 맞아요. 정식당 회장 걔가 맞아. 아우 우린 잠깐 담배 하나 맞아요. 피고 오시죠. 맞아. 나가가지고 할인 둘이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당연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근데 일단 아, 그런 것도 무슨 있어요. 일이 아닌데. 일단 예. 결론을 아마 내놓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결론을 아마 제 추측하건대는 다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알선수재인데 한 명은 2년이고 김건희는 1년 8개월입니다. 권성동이 억울하겠어 오히려. 뭐 금액대로 간 건지 뭘로 간 건지 뭐 1억 인정하면서 2년 해준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지난번에 뭐 범죄 전력 없다는 걸 좋은 양형 요소로 적으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이 여기 말이 되냐 초범. 근데 기계적으로 쓰긴 합니다. 네. 초범 좋은 양형 요소 앞에 쓰고 네. 초범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합의했고 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표식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가장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말했던 거 미리 안 요구했기 때문에 한다. 이거는 저는 의외로 생각이 안 들거든. 그거를 왜 썼나 그건 굉장히 싶어요. 좀 낯설다. 낯설어요. 법조인이 볼 때도. 당연히 저런 공직자가 달라고 하는 게 정상인가요? 그러니까요. 안 달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뭐 초범인 거는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죠, 초범은. 그거는 뭐 저는 예. 100번 양보 쓸 수 있다면 내란이 아니면 우리도 뭐 초범이다 이 부분 많이 쓰니까. 예, 써야 예, 되죠. 예. 뭐 판결 뭐 저도 하면 초범이라는 거 꼭 판결 그 변호인 의견서에 꼭 씁니다. 강조하죠. 1번으로 초범. 예. 안 되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막 쓰거든요. 그건 이해하는데 공직자가 안 달라 했으니까 니는 걔한타? 그거는 굳이 기재할 필요가 있냐?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씀.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특히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런 돈 받는 비리 이런 게 이제 초범으로 걸리면 재판부에서는 초범인점을 그래도 양형사유로 좀 감형의 요소로 쓰는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지금 초범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얼마나 받아먹었을까라는 의심이 더 들기 때문에 더 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아, 이게 국민 눈높이죠. 네. 국민 눈높이에요. 그리고 뭐 권성동이 초선도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국회의원을 해가면서 아주 이제서야 초범이라는 게 더 괘씸하다. 이런 건 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세 명을 같이 이제 판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된 걸 판단해서 매기긴 해요. 이 사람은 한 3년, 얘는 한 유정사 아유, 2년. 계산해야죠. 근데 지금 보면 어떤 상황이 돼버렸냐면 결국은 같은 재판부, 다른 재판부도 아닙니다. 네. 그 세 명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우인성 재판부에서 권성동이 제일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러네요. 2년, 1년 8개월, 1년 2개월이거든요. 그러네요. 그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사실은 김건희가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음. 저만 그런 느끼잖아요. 아니요. 혐의도 훨씬 그게 많고. 우리의 법감정이죠. 예, 예, 그렇게 지금. 그러면 차라리 뭐 무죄를 했다 하더라도 형량 자체는 더 높았었어요. 저는 그래 보거든요. 같은 재판 보면 예. 그럼 3년을 했었어야죠. 사실은 그러네. 특가법 알선수재만 같은 인정한다. 판사니까 그런 계산도 할 수 3이 있어야죠. 1 예. 하든가. 그렇죠. 권성동이가 제일 높아요. 음. 권성동이는 밑보였나? 그런 느낌이 들 그런 게 정도로 있네요. 같은 재판부라.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 그나저나 건강한 겨울맞이님이 김기현이 준 로저 비비에는 진짜 선물이네 이렇게 쓰셨는데 그 로저 비비의 건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그건 지금 수사 중인 거죠? 로저 비비의 기소가 아직 안 됐죠? 아마 기소를 특검이 막판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이거 저도 좀 낯설어서 예, 이것도 예. 있네요. 로저 비비에도 있네요. 정말로 우리가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 김기현 그 당시 당 대표가 예, 아, 이렇게 기소했네요. 감사의 선물로 예, 줬던. 특검이 막판에 기소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부부를 기소했습니다. 아니 그럼 김건희는 예. 재판할 겁니다. 아마. 김기현 부분 당연하고 예, 받은 김건희도 뭔가가 있어야 될 그 텐데. 통일교 집단 입당 관련해 가지고 판결할 때 그때 좀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로저 비비에까지 연결이 그러니까 되지 이거 않나요? 좀 그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입당해서 김기현을 당선을 시켜줬고 그래서 김기현 와이프가 김건희에게 로저 비비에를 선물하고 이게 사이클로 예, 돌아가는 거 예, 아니에요 이렇게? 예, 다 연결되는 사건이네요. 그러네요. 예. 아, 곽선 씨 말이 맞네요. 그게 이제 연결이 되니까 당 대표 선거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뭐 아직 예. 재판이 좀 더 남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막 아직 1심이니까. 너무 화를 그것도 2심 항소심에서 특히
그 부분은 매우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이 판결 그대로라도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그 방조범, 공범 변론으로 한다면 그거는 뭐 예, 유죄가 바로 될것 그냥 같아요. 공소장 변경하면 돼요. 예비적 그렇죠, 신청이라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예, 예. 하면 그건 판단을 거의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명태균 부분이 핵심이죠. 근데 명태균 부분도 2심에서 또 그러니까. 똑같은 판결을 할지는 어떤 판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인데 네. 어떤 판사인지를 또 우리가 봐야 되는 아유, 이런 고민에 빠진다는 예, 거예요. 또 이게 창원에서는 진짜, 어떤 예, 결론이 나올지 봐야 나올지. 되는 거고. 아, 맞습니다. 김건희 씨가 속보 들어와 있는데 재판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심력 끼쳐서 송구하다라고 했는데 뭐 속으로는 그래도 아주 뭐 선방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거의 90점 정도 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100점은 아니지만. 예, 변호인들 뭐 성과급이 좀 가나요? 모르겠네요. 특검은 예. 곧바로 항소 입장 나왔습니다. 예, 당연히 항소해야 돼요. 항소할 수밖에 없죠. 예. 곰비 임비별님은 초범이고 반성하면은 다 용서되는 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게요. 아니 또 근데 일반인은 반성 용서 안 돼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안 돼, 전에 안 돼. 그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에 그 쓴 글 가운데 이 대목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오늘 이제 김건희 씨가 1년 8개월 받았잖아요. 고액 알바인 줄 알고 속아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기만 한 그 20대 청년에게 보통 징역 1년 6개월에서 8개월이 선고된다. 와. 그러니까 그거랑 지금 김건희가 동급이다. 2년 정도 선고가 되고요. 거의 구속됩니다. 음.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그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참.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이제 인출책들 음. 저도 그 변론을 많이 하는데 뭐 죄는 당연히 제값을 죄진 거 치러야죠. 맞아요. 맞는데 예. 주범들 다 중국이나 뭐 캄보디아나 거기 있기 때문에 이거 여기 있는 예. 잡힌 사람이 갑질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럼 다 실형이 떨어집니다. 실행 떨어지고. 예. 예. 그 자기가 받은 수수료는 100만 원, 몇십만 원밖에 안 안 되는데 되는데. 1억씩, 2억씩 어떻게 갚습니까? 그렇지. 1억에 2년입니다. 거의. 예. 그 거의 지금 박주민 의원 말씀 거의 맞아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나온다. 예, 1억에 한 2년 나오고요. 아. 반 갚잖아요. 반 갚으면 1년을 떨어집니다. 운 좋으면 집행유예 주고요. 그런 게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죄값을 치를 때 그러한데